안녕하세요, 마스터제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뇌구조 영상에서 제 인생 목표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깨어있는 사람 하면 사실 좀 추상적이죠. 오늘은 깨어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조건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할 때 어떤 진영 논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진실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인데요. 그 이유는 좌파 정당이나 우파 정당이라고 해도 잘하는 정책도 있고 잘 못하는 정책도 있겠죠. 어떤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면 우리 편이 말하는 건 다 옳고, 우리 편이 잘못한 것도 그대로 덮어주고, 진실을 보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중도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어떤 한쪽 편을 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신격화해 놓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도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댓글을 봐도 어떤 분야에서 권위자라든지 1등을 한 사람, 금메달리스트, 챔피언,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달려있는 댓글 중에서 이 사람은 최고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건 된장이 똥이라 그러면 똥이고 똥이 된장이라 그러면 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려있는 것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문가나 어떤 분야에서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금메달리스트라고 해도 대부분 잘 하겠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격투기 시합에서 코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요. 코가 부러지면 코피가 오래 납니다. 시합을 치르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제가 코피가 나고, 또 사람이 코뼈가 부러지면은 코하고 뇌가 거의 이어져 있어서 뇌 척수액이 약간 코 쪽으로 새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콧물도 아니고 맑은 물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맑은 물이 이렇게 좀 줄줄 흘러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그 증상도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고, 그런 식으로 딱 봐도 코가 부러졌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그날 마침 그 S대 이비인후과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코 쪽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라는 분이, 그런 교수님이 저를 이제 진료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 코를 만져보시더니 이거 부러진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엑스레이도 찍어서 갔는데 약간 그 코뼈에 골절선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그분 말씀은 이런 선은 그냥 신경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봤을 때는 코가 부러진 게 아니다, 왜냐면 만졌을 때 크게 통증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러진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님이나 어떤 지인들은 교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가 며칠 있다가 제가 아무래도 부러진 것 같아서 영상의학과에 가서 CT를 찍어봤습니다. 근데 CT를 찍어 보니까 이제 부러진 게 확실하고 또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교수님 얘기만 믿고 그냥 그대로 코를 방치했다면, 그냥 코가 부러졌을 때 하는 정복술은
부분 마취만 하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수술이지만 그대로 코를 방치하면 코가 어긋나서 붓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성형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권위자나 유명한 사람 얘기라도 틀릴 수가 있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매장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틀렸으면 틀린 거 인정하고 정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진실로 믿고 그런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깨어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 나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은 이제 누구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IT 강국이고 온라인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회의 질서나 안전을 위해서 법이나 규범은 잘 지켜야겠지만 사회 교육 시스템에서는 사실 개인에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 부품처럼 기능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제도권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 교육 시스템만 그대로 따라서는 사실 자신의 영역을 또 구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작게라도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내가 원하면 구축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매트릭스 레저렉션도 나왔죠. 근데 그 매트릭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인간들이 그 기계가 만들어 놓은 캡슐 같은 데 갇혀 있다가 머리 뒤에 꽂혀 있는 그 플러그를 뽑아내고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주입시켜 놓은 틀에서 좀 벗어나는 아이디어도 낼 수 있어야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면 거의 무자본으로 창업도 가능하고 또 여러 사람들끼리 협업도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뭐 꼭 서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동업하면은 뭐 관계가 망가진다 그러죠. 그런 개념과 다르게 요즘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면 무자본으로도 동업을 할 수 있고 그걸 그래서 요즘은 협업이라고 하죠. 또 제 꿈 중에 하나가 운동하는 신사임당, 운동하는 드로앤듀 같은 남들이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것을 돕고 코칭하는 그런 일도 좀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인 중에서 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분들한테 1인 창업이나 또 협업 같은 걸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심하면 어떤 분들은 마치 뭐 제가 사기라도 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자기한테서 제가 착취를 하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좀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제가 어떤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최저시급 이상의 어떤 페이도 제가 제공하면서 또 협업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오히려 그런 수익 창출이나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협업 자체가 인간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긴밀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만나서 뭐 술 마시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게 과연 긴밀한 교류인가요? 그런 건 사실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어떤 협업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고 또 나의 사업에는 나의 모든 어떤 인생 철학이나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긴밀한 인간적인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쟤는 돈독이 올랐나 보다, 만나기만 하면 뭐 돈 타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저와 그런 기회로 인간적인 교류도 더 긴밀하게 하면서 같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봐야 될 텐데요. 본인의 그런 가능성을 제로라고 보기 때문에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그러는구나,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제가 IQ가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뭐 인생의 성공이 IQ 순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믿고 또 실험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동기부여하는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